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으로 인사드리네요. 오늘은 전에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도어 설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음, 자,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 기초 보강 준비를 하는 건데, 현관문 설치하기 전에 밑에 그 밑갈도리를 고정을 좀 더 보강을 해주는 거고요.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용융 도금 못으로 그 좀 두꺼운 육각 나사로 보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도 밑갈도리를 도어는 개구부는 잘라내잖아요. 도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건 아시라고 생각을 해요. 왜 잘라내는지는. 그리고 그거에 맞게끔 그 피스가 없어서 길이에 맞는, 그래가지고 용융도 용융 그 육각 철 아니 피스를 잘라내서 그거에 맞게끔 길이 계산해서 3.8mm 두 개니까 7.6mm로 잘라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모짜리 지금 해서 보강을 하려고 하는 거고, 항상 이게 지금 5배속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카메라 떨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지금 카메라가 제 모자에 달려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모자에 달려 있어서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건 좀 양해해 주시고요. 지금 그치고 각도 좀 안 맞잖아요. 잘 그러다 보니까 직접 보면서 찍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육각 저게 아마 몇 mm였더라? 7mm짜리인가? 두께가? 8mm인가 7mm짜리 거예요. 전식하고 실리콘으로 예, 구멍 냈는데, 먼저 피스로 구멍을 내고 그러니까 보링을 하고 한 거라서 그 구멍을 집사람이 지금 실리콘으로 메꿔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먼저 밑gat들이 고정을 좀 해줬어요. 그리고 스텝못으로 왜냐면 뭐 아무래도 개구부다 보니까 충격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좀 보강을 좀 신경을 썼고, 그리고 지금 그레이스 방수 시트로 한 번 더 쌓아줄 건데, 이유는 뭐요? 아무래도 개구부고, 그리고 그 결로가 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저희가 프로파일이 이 코렐 같은 경우 밑에가 프로파일이 쇠예요, 쇠. 창호처럼 그런 PVC로 외관이 마감이 된 게 아니라 아예 밑에 부분이 그 철제예요. 철제가 드러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열 전도가 많을 테니까 당연히 결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방수 시트로 목재 부분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싸서 기미를 방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다 해고 나니까 결로가 생기더라고요. 철제 부분에 생기고, 이거 현관문에 대해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째 영상이고 두 번째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단열이 뛰어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뭐 제가 사용한 제품이 잘못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당시 2019년도에 구매를 했는데 얘를 150만 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그리고 압착식 도어예요. 단열도 되는 압착식 도어인데, 저는 이렇게 단열이 잘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 결로가 꽤 많이 생기거든요, 문에서. 물론 뭐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딴 데가 단열이 잘 돼서 현관문 쪽이, 뭐 저희 집이 아무래도 그 기밀막을 많이 해놔서, 그리고 뭐 습도가 높을 수 있는데, 뭐 어쨌든 그건 좀 다음 영상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저런 식으로 방수 시트로 결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싸주고 있어요. 밑에 밑갈돌이 부분을. 저는 뭐 자재가 남아 있다면 저렇게 해주는 거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어요. 이게 근데 FM이다 매뉴얼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데, 창호할 때 요즘에는 저런 식으로 창호 밑에 많이 하거든요. 그 집 시스템에서 나온 G 테이프가 이렇게 창호 전용으로 늘어나는 게, 그런 것들이 예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저렇게 싸주는 게 저는 뭐 큰 도움이 되면 되지 뭐 나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런 식으로, 예, 제가 겨울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온풍기로, 예, 한번 살짝 녹여준 다음에 시트 접착을 했습니다. 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집사람이랑 짱구를 맞대고, 예, 생각해 본 결과 저렇게 해주는 게 낫겠다 해서, 예, 저렇게 시트지로 보강을 해줬어요. 제가 한동안 영상을 자주 좀 올려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리고 이음의 부분은 집 시스템으로 한 번 더, 예, 발라줬습니다. 테이블. 그리고 이 현관문을 이제 이동하는데 꽤 무겁습니다. 저거 현관문 꽤 무거워요. 그래서 혼자 하시기는 좀 버거우실 거예요. 아주 가급적이면 현관문도 두 분이서 조금씩 이렇게 안전하게 옮기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영상이 아마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저는 이렇게 끈으로 손잡이를 만들어서 옮겼는데, 설치할 때는 그게 제가 영상에 찍혔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한겨울이라서 저도 집사람도 옷을 몇 겹을 지금 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간혹 이게 좀 어차피 단순하게 옮기는 영상인데 지금 컷을 하기도 그래서 그냥, 예, 그래서 조금씩 옮기시라.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간혹 이런 거 저런 것들을 저거 하시는 분 있는데, 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댓글이나 뭐 이런 걸로, 제 생각은 그래요. 웬만하시면 그냥 좋은 건설업체에다 맡기시라. 이게, 예, 직접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건설업체한테 맡기시는 게 제일 낫지 않나. 그리고 직영으로 가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저희 아랫집에 박선생님이 직영으로 지었는데, 직영 그렇게 이렇게 만만치 않아요. 그거를 참 애로사항이 꼽힙니다. 직영도 직접 짓는 것만큼, 직접 짓는 거 이게 저는 절대 권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스트레스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건설업체, 그리고 그만큼 지식이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직접 짓는 건 좀, 예. 그래서 이제 다 옮겼죠. 다 옮긴 다음에, 예, 포장 벗기고, 그 매뉴얼에도 있는데, 어, 설치할 때는 현관문을 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관문을 닫아 놓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프레임에 변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매뉴얼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랑 집사람이랑 지금 이걸 이제 저기다가 어떻게 넣고, 그리고 그 가이드가 있거든요. 현관문을 잡아주는 가이드를 설치를 해요. 이 부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가이드가 같이 와요. 근데 그 좀 여유 있게 보내달라고 하시면 그 자재상에다가 여유 있게 좀 보내주세요.
이 매뉴얼에 돼 있어요. 가이드를 어느 부분에 몇 개씩 설치를 해라. 최소한. 이런 식으로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한 2개씩 더 많이 설치를 했어요. 간혹 보면은 드물게 매뉴얼보다도 적게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많이 했는데, 그냥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문이 버티는 게 결국엔 가이드 때문에 버티는 거거든요. 잡아주는 거라서. 그래서 저는 가이드를 조금 더 과하게, 설치를 했어요. 이제 가이드 설치한 영상이 나올 텐데, 음, 예. 그래서 지금 집사람이랑 가이드 몇 개 설치하고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현관문이 그렇게 하여튼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지금. 자, 지금 저게 가이드인데 가이드의 위치를 잡았고 어디 설치하라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가지고 매뉴얼대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가이드를 뭐 날개라고 표현하는데 날개를 설치를 하고 있는 거죠. 음, 저런 식으로 가이드를 프로파일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이게 원본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얼추 갈무리를 하니까 7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르고 불필요한 거 잘라내고 뭐 5배속으로 하는데도 지금 보니까 불필요한 영상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가지고 카메라가 제가 매번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각이 좀 많이 어긋나고, 예. 그래서 지금 저게 제가 편집이 좀 됐는데, 예. 위치 표시한 상태에서, 예. 위치를 미리 표시를 하고 구멍을 보링을 하고 저기가 그 안에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들어있거든요. 거기다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기억이 좀 간당간당한데 하도 몇 년 되다 보니까. 그래서 구멍을, 예, 스텐 비트로 구멍을 뚫고 거기다 저런 식으로 고정용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저는 2개씩인가? 그 경첩 부분에 2개씩인가 더 달았던 것 같아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문이야. 예, 그래서 저런 식으로 이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다가 이렇게 사진으로 또 최근에는 사진으로 많이 했잖아요. 저 밑에 저거는 제가 지금 집 테이프나 이런 거 하나씩 붙여놓은 거예요. 집 테이프 조각인가 무슨 조각을 해가지고 좀 완충되라고. 근데 사진으로 보는 게 차라리 그러니까 더 나은지는 않은데 이게 툴이 너무 많이 가고 그래서, 예, 어쨌든 날개 설치하고 지금 옮겼습니다. 옮기는데 제 끈을 이용했는데 그거는 좀 설명드리면 좋은데, 그리고 이 윈백이라는 건데 저걸로 이제 수직 수평을 맞춰가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저게 그 자키 같은 거거든요. 잭, 예, 자동차 그런 데서 보면 소위 말하는 잭 같은 건데, 예, 저걸로 ปึ๊ปึ๊ปึ๊ 누르면서 임시로 위치를 잡는 거죠. 임시로 위치 잡고, 지금 그 다음에 저기 쐐기를 일부 이용해서 위치 잡고 임시로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 다음에 음, 지금 그리고 크게 문제가 없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양쪽에 이 틈을 이 사이를 똑같이 잡아주기 위해서 뭐
양쪽에 남는 게 뭐 1cm다 그러면 양쪽 똑같이 1cm를 잡기 위해서 문틀을 이동하면서 자로 센치를 재면서 예, 보관을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저는 좀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모든 이런 것들이 너무 강박적으로 하지 않았나. 너무 맞추려고 하고.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 정말 그럴 필요 없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이게 호영오차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뭐 칼같이 맞춘다고 해도 결국엔 이게 본질적으로 나무잖아요. 나무가 생각보다 정말 생각 이상으로 수축 팽창이 굉장합니다. 굉장히 심해요. 이건 살아보셔야 알아요. 그리고 저희처럼 그 바닷가에 있는 집들은 그 수축 팽창이 진짜 상상을 초월해요.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별로 목조주택에 살고 있고 지었지만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이게 되게 건조한 지역에 산다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한국처럼 이 예, 습도차가 심한 계절에 사는 지역은 그렇게 별론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목조주택이 습도 관리 계속 해줘야 된다는 게 굉장히 그래서 저렇게 자로 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센터에 왔나 문이 그래야지 나중에 그 우레탄 폼을 쏠 때 좋잖아요. 적당하게 그게 맞아야지. 그리고 외장재를 고려를 해야 돼요. 지금도 보면 문이 나와 있는 게 그리고 제가 몇 cm 나오고 이런 거 좀 다 재고 있거든요. OSB에서 문틀이 얼마큼 나왔나. 왜냐면 레인 스크린 두께 감안해야 되죠. 1.8 그리고 외장재를 어떤 거로 할지 모르지만 그 외장재의 두께만큼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튀어나오게 할 것인가. 물론 그 각상을 댄다면 테두리를 조금 그런 거에 자유로울 수 있고 저도 각상을 댔는데 그럼에도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몇 cm가 나올 것이다. 외장재가 얼마큼 어느 정도 두께로 마무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감안하고 문을 설치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전체적인 최종 마무리가 깔끔하게 떨어질 테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하셔야 돼요. 문 할 때는 가이드를 댈 거면 얼만큼 될 건지 각상을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방황을 하고 있는 가지고 문이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잡혔다 싶으면 저는 지금 가이드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뒤로 안 밀리겠죠. 안에서 하든 그 안쪽에서 작업을 할 때 문이 자빠질 수도 있으니까 좀 원하는 폭만큼 두께만큼 위치 잡았다면 저런 식으로 가이드를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저렇게 가이드를 잡아주고 있고요. 이게 대표적으로 어떤 게 생기냐면 겨울철에는 간섭이 없던 게 문 열고 닫을 때 전혀 간섭이 없던 게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간섭이 생겨요. 문틀에 닿는 거죠. 살짝 스치면서.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구조목이 옆으로 위아래는 거의 수축 팽창을 하지 않지만 옆으로는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밀어내는 거예요. 프레임을 양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문이 살짝 닿는 거죠. 프레임이, 도어가. 물론 이 문 같은 경우에는 힌지 조절이 돼요. 위아래 조절이 되고 문이 좌우로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랑 계절이 바뀌면 그걸 매년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
물론 제가 도어 서치를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는 레벨기 동원하고 지금은 뭐 없지만 최종적으로 굉장히 잘 맞췄거든요. 그럼에도 계절적 저는 그래서 그게 만에 하나 제가 잘못 설치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는 결국에는 목조주택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수축 팽창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임시로 가이드까지 설치하고 레벨기로 수평 보고 수직 보면서 지금 이제 좀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실제로 고정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쐐기도 준비를 해야겠죠. 실제로 쐐기를 설치를 해야 고정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래서 집 아내와 지금 짱구를 맞대면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 이런 것들을, 그리고 밑에 수평을 계속, 이게 그냥 결국에는 수평 잡기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수평을 잘 잡아서 쐐기를 받치고 부분적으로 끊임없이 지금 그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밑부분도 살짝 띄워서 이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레탄 폼 작업을 다 해야 되는데, 지금 둘이서 지금 열심히 짱구를 굴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편집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저걸 잘 못했네요.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세요. 쐐기든 뭐든 우레탄 폼을 쏠 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죠? 그게 원활하게 들어가야 되고 기밀이 확보가 돼야 되고 단열이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문 짜는 것도 가장 좋은 게, 저 문의 도어의 사이즈를 칼같이 알면 좋긴 하지만 그게 예, 그렇게 이게 칼같이 맞지는 않고, 그 칼같이 맞는다는 게 또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단열재를 우레탄을 못 쏘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딱 맞으면 그 적당한 선에서 문을 짜셔야 되는 거죠. 너무 맞으면 저는 곤란할 거라 생각해요. 나중에 문이 정말 많이 찌그러질 것 같거든요. 여유가 너무 없게 피타 딱 맞으면 겨울철에 습도 높을 때는 문이 아마 찌그러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 전문가도 아니고 얄팍하게 집 하나 지어본 그런 경험이 전부잖아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개구부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우레탄 폼이 그거를 단열도 잡아주면서 기밀도 잡아주고, 꼭 거기서 적정하게 버퍼를 주는 게, 수축 팽창할 때도 버퍼를 주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개구부의 우레탄은 좀 좋은 걸 써야 되는 이유가, 이 일반 우레탄 폼은 경화되거든요. 딱딱해져요.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잖아요. 수축 팽창을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얘가 딱딱한 애니까 그냥 틈새가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그 수달 폼이나 이런 개구부 전용 폼은 딱딱하지 않아요. 말랑말랑해져요. 굳어도 어느 정도 연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축 팽창하면서 계속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구부는 좀 좋은 우레탄 폼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수직 수평은 항상 목조주택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그만큼 가장 어려워요.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집을 직접 짓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거 남들한테 이걸 업자한테 이거 강요할 수는 없거든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그래서 저거 하고 있는 게 예, 나왔을 때 그 사이즈 있잖아요. 마감을 위한 사이즈 그 폭 그걸 맞추느라고 지금 계속 예, 재고 있는 거예요. 자로 확인하고 위치 잡고 이걸 계속 수직 수평을 계속 안에서는 레벨뷰로 집사람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 그걸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이제 쐐기 잘라와서 받치고 어느 정도 잡혔다 싶으면 이제 쐐기로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민백을 이용해서. 이거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든지 본인 그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제 느낌은 그래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못해서 거의 2년 동안 지었거든요. 굉장히 저는 낭비라고 생각해요. 인생의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단언컨대 제가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예,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저는 예,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이 문짝만 이틀 설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게 첫 번째 영상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잡아가면서 수직수평을 설치하고 있다 라고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